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6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인데요. 그런데 이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세제가 아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고 하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강조했었죠.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 이런 의지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 세법 개정안 방향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논의되고 있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달 말에 발표가 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일단 부동산 세제가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들이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것이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과거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도 세법 네. 개정안 7월에 발표하는 부분은 네. 부동산 세제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세제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중과 배제를 받고 있는데 네. 원래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지고 양도세를 중과로 높인 다음에 네. 그거를 시행령으로 완화하는 것이 내년 5월까지거든요. 네. 5월 그래서 9일까지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그 내용이 또 포함이 돼가지고 1년 더 연장하지 말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26년 5월까지는 양도세 중과를 안 받는데 26년 6월부터 받는다고 하면은 네. 이제 팔려면은 소위 10개월 안에는 파는 것이 세법상으로는 유리해지는 네. 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7월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될지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었고 원래 해마다 이 7월에 그러면은 양도세 중과 네. 유예인지 아닌지를 이때 정했었나요? 예, 이때 정해가지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22년에도 그렇게 했고 23년에도 그렇게 했고 했으니까요. 근데 보면은 이거 말고도 시장에서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가지고는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라든가 네.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 어떤 세금을 좀 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네.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제공된 얘기들은 부동산 세금은 되도록이면 건들지 말고 그다음에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좀 최우선으로 시행하자 이렇게 말이 나오면서 네. 7월 3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간담회 때 네. 투자에 있어서는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좀 더 선호하는 취임 30일 만에 네, 있었던 취임 1개월 간담회를 네. 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그런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예. 그 말에 이제 후속하는 조치로서 7월 세법 개정안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네. 시장에서는 그럼 부동산은 이번에 어떤 큰 세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짜 안 나오고 네. 그다음에 주식으로 확실히 뭔가 나오는 걸 보니까 주식 시장을 정말 밀어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보겠다. 이 네. 취지를 시장에 이제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려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신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세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게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현재 그러면 금융소득세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바꿀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 배당은 이제 주식에서 나오는 주식을 보유할 때 기업이 배당을 하면 그걸 저희가 배당이라고 잡고 네.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4%의 네. 단일세율로 그냥 징수를 하고 네.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금융소득 그 종합과세 결국 네. 우리 저희의 종합세율로 합산이 되게 자신의 되는데 소득 구간에 따라서 네, 그 종합세율이라는 게 6에서 45% 구간이고 네. 농특세를 더하면 최대 세율이 49.5%이기 네. 때문에 네.
기업 상장 기업의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버리면은 10억 원이 넘어가면 49.5% 세금을 거의 받으니까 절반이 세금인 네.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재벌이 됐던 아니면은 일반 기업이 됐던 엔간한 경우에는 배당을 해버리면은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한국이 이렇고 금투세를 손본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배당이 금투세에 들어가 있는데 금투세가 20%의 단일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20이나 22%가 그래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들 나라는 주식의 양도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식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보유하고 나오는 배당이든 네. 주식을 팔면서 나오는 양도세든 네. 그냥 주식에서 나온 거니까 네. 이걸 그냥 다 더해가지고 네. 그냥 22% 내라 20% 내라 이렇게 끝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배당을 많이 해도 괜찮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배당을 많이 해도 22%가 최대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 20%대의 세금이라는 것이 뭐 법인을 만들어도 어차피 20%대 세금은 내야 네, 되고 네. 뭘 해도 대부분 다 25% 정도는 내야 되니까 네. 시장에서 생각하는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이 없는 그런 세금대가 20%대 세금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종합소득 과세에서 우리나라의 한국 배당은 49.5%까지 내니까 네. 배당을 하기보다는 네. 배당 외에 다른 방식으로 네. 기업이 갖고 있는 이제 잉여금을 네. 뭐 여기저기 이런저런 예를 들면 법인카드를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은 상속 및 증여가 엮여 있는 경우에는 네. 자녀에게 배당을 통해서 주식 상속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일감 몰아주기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부수적인 게 좀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배당이라는 거는 사실 시장 전체의 주주의 수익률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렇죠. 네. 주가가 오르는 거는 주가 수익률이지만은 배당과 자사수 매입 소각 같은 경우에는 네. 주주 환원이라 그래가지고 네. 시장이 안 오르더라도 이렇게 환원율이 높아지면은 전체 총 주주의 수익률이 좋아지는 건데 한국이 배당이 유난히 약한 이유가 네. 높은 배당 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 돈을 더 많이 들이기 위해서는 네. 배당 소득을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분리 과세하여서 네. 배당에서 나오는 소득을 49.5%란 종합소득이 아니고 네. 별도로 빼서 2천만 원까지는 동일하고 3억까지는 22%로 묶고 네. 3억을 넘어가는 구간도 최대 27.5%까지만 하면은 어떠냐라고 네. 이제 안이 나왔거든요. 그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안인 건가요? 예, 이소영 의원 네. 아니고 이 안이 지금 더민주 안에서는 토론을 하고 있는 안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테일은 바뀔 수도 있지만 네. 컨셉은 종합소득에서 분리를 하고 네. 별도의 세율을 줄 건데 그 세율은 어쨌든 20%대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가니까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네. 그 민주당 안에서도 나오는 비판이 뭐냐면 개인들이 배당을 10억씩 받는 사람은 없지 않냐. 막 배당을 받아도 그렇게 많은 배당을 받는 사람이 없고 결국 이렇게 하면은 네. 오히려 주식 수가 많은 최대 주주만 좋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비판도 있거든요. 배당 소득이면 배당을 아까 얼마를 했죠? 3억 원 이하. 2천만 원, 3억 원, 3억 원 초과 이렇게 세 3억 원 구간이니까. 이하는 22, 네. 3억 원 초과가 27.5인데 네. 3억 원 받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배당 3억 배당으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가 배당 3억 원을, 수익을 낸 게 맞죠. 아니라 양도 네. 차익이 아니라 배당으로만 3억 넘는 건 쉽지 않네요. 네, 그게 네. 사실 그래서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3억 원을 배당을 받는 것도 큰 건 아니고 근데 이거가 이 세율이 높으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주주도 배당을 안 하면 그 회사도 배당이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최대 주주가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도 맞긴 하지만은 네. 그런데 다른 나머지 소액 주주들도 배당을 어차피 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걸 무조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배당 성향이 35%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좀 배당 성향 주려고 배당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네.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네. 내가 올해 100억이 났다면은 100억이 배당 가능 이익인데 이 중에 네. 30억을 배당하면은 30. 배당 성향이 30%가 되는 네. 것입니다. 근데 이게 35%를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이게 35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35%가 넘는 기업들에게 조금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러니까 30 하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최대 주주 입장에서도 네. 우리 회사가 30%였는데 네.
그러면은 그냥 35를 찍어서 나도 어. 배당 소득세를 좀 덜 내는 게 좋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이 들 거기 때문에 네. 35%로 조금 유도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35%에 들어가서 만약에 분리과세 받게 된다면 네. 종합소득 받는 것 대비해서는 상당히 세제적인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 주주를 포함해서 회사가 기꺼이 배당을 할 만한 인센티브로 작동을 하게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배당을 하게 된다면은 결국 한국 시장의 총 주주 수익률이 개선이 되니까 총 주주 수익률이 개선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네. 보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상법만한 위력이 있다고 지금 시장에 저도 그렇고 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그래요? 상황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4천까지는 상법이 가는 거고 5천 이상은 배당이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22% 단일 세율로 아무리 많이 배당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 네.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안 낸다는 네, 거죠. 그것이 미국과 일본의 금투세인데 네. 원래 한국의 금투세는 중간에 좀 이상하게 바뀌었지만은 미국과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최근 일본을 벤치마크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도 주식시장의 세제 개편을 하면서 그러니까 상품에서 위험 자산인 주식에서 나오는 소득은 다 더하면서 금투세가 네. 개편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당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었고요. 한국도 과거에는 이제 금투세가 없었기 때문에 배당을 위험 자산에 나왔지만 어디 넣을 데가 없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예금에서 나오는 게 이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자 소득이랑 이자 소득. 형식은 좀 비슷하니까 갖고 있으면 나오고 보유 중에 나오는 네, 자산이다 보니까 네. 그럼 이자도 2천만 원까지는 15.4%인데 2천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 하자고 했는데 네. 그럼 주식 배당도 15.4%로 2천만 원 이하 넘는 거는 뭐 종합소득 넣자 했었는데 금투세 논의를 하면서 네. 금융투자 상품에서 나오는 소득은 따로 분리하는 게 맞지 않냐. 가상자산세 논의한 것처럼요. 네. 저희가 사실 부동산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른데요. 어떻게 해요? 예. 부동산도 부동산 양도소득이라고 별도의 처분시 소득이 있고 네. 부동산도 보유할 때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부동산이란 자산이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처분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분절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역시 이것도 네. 2천만 원까지는 별도 세율로 내고 2천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내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부동산 하나만 있을 때는 그나마 아 부동산 임대소득 때 2천만 원 이하면은 그 분리과세를 했었나요? 지금 하고 별도소득? 있죠. 아 그래요. 예, 네. 부동산 임대소득도 커지면은 네. 이제 그 종합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되지만은 네. 지금은 이제 분리과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근데 이게 금융투자소득세도 생기고 가상자산소득세도 생기고 하니까 예. 그러면 우리의 경상적인 근로활동 같은 그런 일과는 분리해서 네. 투자는 네. 결국 부동산 주식 코인이니까 네. 부동산 따로. 관련해서도 정비를 하고 네. 주식으로도 정비를 하고 네. 코인도 정비하자 하면서 주식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금투세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금투세 나오면서 배당을 이쪽으로 넣고 양도세를 징수하겠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이제 배당은 그냥 종합소득으로 넣어버리고 양도세만 징수하겠다고 해버리니까 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작년에 그런 엄청난 이제 그런 반대가 있었던 많았죠. 거고요. 네. 근데 지금은 배당을 거꾸로 이제 오리지널 금투세 형식으로 배당을 그럼 금투세로 빼면서 네, 네. 이제 먼저 제도를 갖고 나가면은 나중에 시차를 두고 주식의 양도세도 도입이 되긴 하겠지만 금투세가 그렇게 맞춰지게 나면은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가상자산도 지금은 세금은 없지만 네. 가상자산도 맞춰지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경상적인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이랑 네. 투자활동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세제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이제 배당 소득 분리 과세가 되면 일단 지주사나 이런 쪽에는 좀 좋을까요? 일단 1차적인 해석은 배당주가 좋다는 것입니다. 배당주. 예. 네, 배당을 많이 해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분리과세가 되면은 네. 뭐 계속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당주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이 제도는 우리가 투자 자산 중에서 부동산, 주식, 코인 간에 또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뭐냐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잖아요. 네, 네. 그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가지고 현재 부동산 세제보다 유리하냐 이거가 제일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부동산보다 만약에 유리한 세제 구조를 갖게 된다면은 돈이 아무래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흐를 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옮겨가겠죠. 네 그런 거고요. 현재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처분할 때 내는 거지만 보유할 때는 이제 임대소득세를 내는데요. 부동산에서도 임대소득이 제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되는데 부동산에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네. 이자 비용이 그 매출의 비용으로 차감되니까 네, 네. 그 과세 대상 금액에서 그 비용은 빠지는 거나 빠지니까. 마찬가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49.5%의 종합세율이라 하더라도 네. 사실상 절반 정도는 이제 원가로 빠져버려가지고 실효세율 자체는 매출액 전체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 없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요. 대출 없는 분들은 좀 안 그런 편이기는 네, 하죠. 네. 그런데 주식은 보유 원가라는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내가 배당 얼마 받으면 그게 그냥 바로 합산되는 금액이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리과세를 받게 되면은 사실 부동산만큼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이 큰 돈을 넣기에 좋은 자산이긴 하지만은 네. 뭐 이제 임대를 해야 되는 경우는 임대차 관리라든가 시설 관리라든가 보유세라든가 그리고 부분 매각이 안 된다는 점이라든가 유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네. 중개 수수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유동성이라든가 편의성이 떨어지는 자산인데 그리고 아까 한국의 임대소득 말고도 소득세 말고도 또 다른 재산세라든가 또뭐 보유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보유세까지 높여버리면 운동장 완전 기울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네. 기울어 버리게 네. 되는 건데 네. 지금은 배당 소득세 정도만 변경을 하더라도 주식이 원래부터 유동성이 풍부했던 자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머니플로우가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실제로 갈 법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네. 시장이 좋아질 구석이 없다면은 이렇게 바꿔도 갈 일이 없지만 이미 상법을 상법 개정을 개정해놨기 해서, 때문에 네. 상법에서는 총주주를 고려해가지고 기업이 네. 경영활동하도록 이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줬으니까 네. 과거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있었던 전반적인 이제 비적합한 그런 영업 활동은 앞으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네. 제도도 좀 개선이 되고 이제 네. 돈도 들어올 네. 구조를 만들어내는 네. 거거든요. 결국 네. 시장에서 이거를 믿어서 하게 되면은 갈 거 같고 아니면은 뭐 다시 아니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거대한 변화라고 이제 판단되는 부분이 그래요. 존재하죠. 외국인 투자자들도 주식 비중을 좀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보세요? 되면은 네.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결국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네. 결국 배당이라는 형식의 근본적으로 배당 자체가 늘어날 인센티브가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도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 수익의 일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의 수익이라는 거는 주가 상승률 더하기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배당이라는 세 개의 꼭지로 생기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배당이 사실상 약했고 네, 맞아요. 주가 상승률만 봐야 되는데 주가라는 게 기업 이익도 좋아지는 거가 있지만 시스템이 정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시장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서 또 서포트하는 다른 수익이 생긴다면은 한국 주시장이 매력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네. 시장이 올해 좋았다고는 하지만 개인들의 순매수가 규모가 크진 않거든요. 20년, 21년에는 한국 개인들의 한국 주식시장 순매수가 60조 원이 양년도 다 넘었었는데요. 올해는 어때요 지금까지? 상반기를 결산해도 6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직 많이 돌아왔다. 뭐 주식을 많이 산다. 지금 예탁금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은 네. 개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그 사이에 우리나라 분들은 좀 미국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하면서 특히 작년에 이런 경향이 많이 많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해야지 시장이 지수가 크게 상승하게 되는 네, 건데 네. 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 한국의 자금 흐름을 바꾸기 위한 그런 제도 개선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제 그 3억 뭐 10억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결국은 부자 감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거든요. 거기에 예.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은요. 이 부자 감세 비판은 피해 갈래야 피해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본적으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배당 분리과세를 통해 가지고 과거 대비 냈던 그 소위 소득세 부분이 내려가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거를 만회하는 수단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배당이 늘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배당하는 것에도 높은 세율을 뜯는 거나 많이 배당을 하면서 낮은 세율을 뜯는 거나 Q 곱하기 P로 비슷해지게 된다면은 네. 결국은 양과 P 곱. 결국은 배당 총 이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이 흐름은 너무 세수만 놓고 의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흘러가다 보니까 네. 한국의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이 같이 염두에 두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부동산으로 돈 번다고 해도 부동산 한 채 더 사면 이제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거 현금 흐름이 어려워지는 그런 소유주들이 좀 많아지고 네. 주식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냥 몇 주 팔아서 뭐 삼겹살이라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있는 자산이 네. 성과가 났을 때 장점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시장을 조금 재편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네. 세수 부분에서는 약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만회하는 수단이랑 다른 부분의 플러스 효과로 만회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법 개정이든 뭐 배당소득 분리 과세든 이런 장치가 잘 마련되면은 여러 가지로 주가가 오를 아까 4천, 5천을 갈 수 네.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데 그럼 당분간 머니플로우가 글로 쫙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어느 정도 돈을 이제 주식시장에서 벌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시 또 부동산으로 흘러간다. 네. 그래서 이걸 또 경계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또 있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 이번에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세제가 포함되지 않겠지만 네. 시행령으로도 가능한 것도 있고 네, 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제 부동산 관련 세제가 좀 강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내년 이후라도요. 네. 네, 저는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가겠다는 의지는 명확하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마일드하게 개선이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에 주식으로 가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소위 탈탈 털어서 주식으로 가도록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든 뭐든 이제 운동장을 기울이면서 반강제적으로 가도록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고 싶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라 설득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부동산 세금을 건들거나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시장이 무조건 흘러가는 것도 아니지만 돌이켜 보면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유리했던 이제 수십 년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많이 간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으로 돈 벌면 부동산 산다 이 말도 맞는데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게 투자의 대상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꼭 필요한 것보다. 투자의 대상이 주식으로 좀 바뀌게 된다면은 시장 자체가 실수요로 바뀌게 되는데 네. 실수요로 바뀌게 되면은 그때는 자산 가격의 그 높은 변동성이 없고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이 주식보다는 자산 시장에 좀 더 투자 수익 안정성에 좀 우위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말씀 네, 듣다 지금 보니까.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뭐 개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상법 개정은 예상을 했지만 배당 분리 소득이 통과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생각보다 적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된다면은 진짜 부동산에서 넘어오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진 않아 보여서 네. 시장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큰 틀에서 좀 뭔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걸 좀 촉이 빠른 분들은 느끼실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이 정책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시장에 접근하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그 투자를 전환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하게 시행되는 기간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100% 믿거나 100% 불신하거나 하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될지 말지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복합적으로 살펴가지고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변동이 높은 기간에 뭐 특정 자산에 너무 과잉 매몰돼 가지고 의사 판단하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는 지켜보면서 그런 투자와 관련한 의사 판단은 조금 뒤로 밀어두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